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같은 제목의 두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로저라는 필명으로 활동 중이신 이현우 님이 쓰신 문학 속 철학하고 또 박이문 교수님이 쓴 문학 속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먼저 제가 이 책을 먼저 읽었는데요. 이현우 님께서 이제 학생 시절에 이 책을 읽고서 굉장히 감명받고 나도 이런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해서 나온 게 이 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 이 책을 다 읽고 이 책을 읽어본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먼저 최근에 나온 그 문학 속 철학 그 로저님이 쓰신 거를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건 진짜 최신 책입니다. 2017년 12월 5일에 나온 책이고요. 간략하게 어떤 책들에 대해서 나오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저는 안티고네를 잘 몰랐는데 그 오이디푸스 왕을 쓴 사람이래요. 그래서 오이디푸스 왕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죠. 오이디푸스 왕의 아들과 딸 그리고 삼촌들이 이제 싸우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강은 볼테르,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 저는 볼테르란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캉디드는 잘 몰랐는데 읽어보니까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도스토옙스키, 4강은 도스토옙스키, 6강 제임스 조이스, 6강 해석, 7강은 허버트 로렌스, 그리고 8강도 허버트 로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비평을 우리가 읽어볼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읽어보면은 비평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학이나 뭐 시 같은 거를 깊게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많이 어려운데, 이 책 내용 자체는 구어체로 되어 있어요. 대중 강연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이 대중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내용을 좀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굉장히 재밌는, 그러니까 유머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말투가 되게 위트 있으세요. 그래서 읽는데 이렇게 너무 무겁지만은 않다라는 거를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네요. 참 고민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자기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재밌는 내용인데 듣는 사람한테 전달을 할 때는 이게 어려워지고 굉장히 이게 졸려지고 한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읽는다기보다는 제가 관심 있는 사람 거를 먼저 읽고 나중에 읽다가 또 관심이 생기면 그 작가 거를 또 읽어보는 식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 책, 박이문 님이 쓰신 문학 속 철학, 요 책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읽기가 가독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서평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소설 이렇게 읽듯이 이렇게 대중적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찾아보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책이 쓰여졌을 당시는 1975년, 30몇 년 전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 여기 나오는 소설 자체도 한국에 번역된 게 없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그 책에 대한 또 서평이니까 아주 일부의 지식인들을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에 이 말투라던가 이런 게 대중성이랑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좀 쉽지가 않았고요. 요 책이랑 요 책 동시에 그 다루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톨스토이의 이반일의 죽음, 같이 나오고 소크레스의 안티고네 여기 나오고요. 다음에 볼테르의 칸디드, 다음에 도스토옙스키의 지하 생활 자유시기, 허버트 로렌스의 사랑하는 여인들, 다음에 해석의 시절사,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 이렇게가 같이 등장을 하는데 분량은 훨씬 짧은데 읽기가 훨씬 힘듭니다. 이게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그다음에 알베르 까뮈의 칼리굴라 좀 관심 있게 봤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전에 그 알베르 까뮈의 책을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돼서 나오는 게 이제 사르트르랑 카프카의 책이잖아요. 가장 좀 집중적으로 본 게 요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변신 같은 책은 굉장히 고전으로 너무너무 유명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주제의 내용이 만화책이라던가 뭐 영화라던가 너무 많이 변주돼 있잖아요. 뭐 변주될 때마다 어느 정도 중박 이상은 치니까 계속 변주가 되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카프카의 변신을 읽어봐도 이게 너무 저로서는 너무 익숙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왜 좋은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설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해설을 뭐 인터넷으로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알고 싶은데 어디 있을까 하던 도중에 여기서 발견을 했네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분은 좀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내가 나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 그리고 타인이 나를 인식할 때 과연 어떤 요소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나라는 이제 물리적인 외형이 있겠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 내가 가진 의식. 근데 그거는 내가 가진 의식의 아주 일부분, 말이라던가 내가 쓰는 글이라던가 행동을 통해서 그게 구현돼야만 다른 사람들이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은 뭐 영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인 요소가 있겠죠. 우리 가족, 여기 나오는 그레고르 잠자라는 사람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직원으로 일하는데 벌레가 이제 돼버리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역할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때도 그레고르 잠자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아주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깊게 들어가요. 굉장히 깊게. 그래서 되게 놀랍기도 하고, 이런 게 SF물, 특히 요즘에서는 SF물에서 많이 등장을 하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몸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제 의식을 로봇에 이렇게 전달을 하면 그걸 과연 나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제 DNA를 복제해가지고 저랑 똑같은 몸을 만드는 거예요. 완전하게 똑같이. 걔도 저처럼 막 이렇게 활보를 할 거 아닙니까? 거리를? 그러면은 그 사람을 과연 나라고 부를 수 있는가? 나와 그 사람은 분리된 인격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그리고 과거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나를 과연 나라고 부를 수 있는가? 과거의 의식을 나라고 부를 수 있고, 미래에 이어지는 나라는 거를 지금과 어떻게 분리되지 않고 구분 지을 수 있는가까지 매우 깊게 들어갑니다. 인상 깊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장을 여기서 너무 힘을 많이 빼가지고 뒤에를 좀 못 읽은 것도 있긴 있는데, 문학 작품이라는 요 세계가 완전 우리 세계랑 완전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라 이렇게 닫힌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역사적인 일도 일어나고 그 주변 인물들도 나름대로 그 생활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는 그 책을 볼 때 닫힌 세계로 본단 말이죠. 이 책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작가가 그린 것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의 책, 고전이라고 하는 책을 읽을 때 배경 지식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당시에 쓴 작가, 물론 별로 상관이 없는 책도 있을 수 있지만은 사회도 많이 달라지고 배경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서평을 읽는 게 좀 더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책 자체에 이런 해설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좀 어려운 책은 읽다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으면은 바로 뒤로 가가지고 저는 해설을 읽고 다 읽고 나서 한 번 더 읽습니다. 그 책을 읽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철학이라는 글자가 붙었지만은 그렇게 딱딱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분이 쉽게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한 책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책이고, 기회가 되시면은 이거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